고지식하고 대쪽 같은 40년지기 친구를 설득해서 부부 동반 재미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사연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중반이고 외모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도쿄에서 27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2달 전에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20대부터 지금까지의 생활 과정과 재미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국내 유명 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신입사원 때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혼이고 여친도 없다 보니 회식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야근을 했으며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주말에도 저녁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에는 토요일도 오전 근무를 했던 시절이거든요. 제가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회사에서 일본 현지 법인을 확대하게 되면서 저는 도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일본 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는데요. 여친은 키는 작은 편이지만 귀엽고 애교가 철철 넘쳤습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퇴근 후에는 밤마다 천국이었습니다. 저의 일본어 회화 실력은 능숙하지 않았지만 여친을 사귀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순탄할 것만 같았던 저의 도쿄 생활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IMF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현지 법인을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이때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도쿄에 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쿄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며 여친과도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친의 도움으로 이때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가이드와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객들보다는 주로 비즈니스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의 유쾌하고 활달한 성격 때문에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년쯤 지났을 때 여친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이 늦어진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이 지금처럼 만연했던 시절이 아니라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저의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 보니 결국 어머니께서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거든요. 이와 같이 어렵게 결혼에 골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혼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특성상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았던 것도 이혼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저는 비즈니스로 도쿄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웃녀를 소개받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적으며 외모는 보통입니다. 그녀는 성격은 밝으며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번 만난 뒤 동거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달 전에 와이프가 일본에서의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그간의 도쿄 생활을 접고 저도 함께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며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던 40년지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입니다. 친구는 공부도 잘했고 회사도 좋은 곳에 취업해서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학창 시절부터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저처럼 결혼을 한번 실패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까지 변했더라고요. 친구가 처음에는 말하려 하지 않다가 다행히도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도쿄에서 오랜 기간 머물다가 최근에 서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1년 전에 재혼한 와이프가 최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잠자리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참고로 친구의 와이프는 7살이나 어리며 2번이나 이혼한 전력이 있거든요. 원래 친구는 한 번 이혼했기 때문에 재혼은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간소하게 결혼식만 치르고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와이프가 의심스러우면 갈라서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너무나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속궁합도 잘 맞는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바람 피우는 게 사실이라면 갈라서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흥신소 같은데 의뢰하기는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제가 잠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자기 와이프를 한번 미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의심스러우면 그냥 갈라서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행 같은 건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와이프가 오전에 PT 마치고 어디 가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자기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미행만큼은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친구를 잘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와 호텔 식당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나오려는 순간에 며칠 전 만났던 40년 지기 친구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의 와이프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식당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함께한 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말을 한 후에 친구의 와이프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순간 친구의 와이프는 몹시 당황을 했으며 낯선 남자는 식당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제가 친구의 와이프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가 1년 전에 재혼하면서 도쿄로 여행 왔을 때 여러 번 봤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친구의 와이프는 옆쪽으로 걸어가서 잠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친구에게 모든 걸 들었다고 말하면서 왜 바람을 피우는지 친구의 와이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와이프는 많이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에서도 친구가 너무 일찍 끝내서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갈라서기 싫다고 하면서요. 저는 비밀로 할 수는 없고 친구에게 최대한 좋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와이프에게 점심 식사는 하시라고 말하자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 와이프를 제 차로 집까지 태워다 줬으며 저녁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화를 내면서 당장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차분하라고 했으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한 번 실패했고 돈과 건강이 최고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친구에게 제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술에 조금 취했던 친구는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친구에게 내가 거주했던 곳은 친한 친구끼리 부부간 재미있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우리도 함께 재미난 일을 해볼까라고 했더니 친구는 저에게 본인은 찬성하지만 여성들이 반대할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내가 2명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와이프 일은 크게 일 벌리지 말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밤에 와이프와 잠자리를 하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제 친구가 외모는 뛰어나지 않지만 얌전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에게 친구 부부하고 넷이서 재미난 일을 해볼까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에서 잠자리를 할 때 가끔씩 농담으로 남성 둘은 어때라고 물어보면서 난 여성이 둘이면 좋겠는데라고 농담식으로 말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 2명과 재미난 일을 하라고 하면 열에 9은 할 거라고도 말했었거든요.
저는 와이프와 잠자리를 마무리한 후 친구가 집으로 초대했다고 말하면서 분위기 봐서 재미난 일도 하자고 농담식으로 말하니까 와이프도 농담식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친구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잠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집으로 태워다 주면서 전화번호를 알아놨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친구 와이프에게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우리 넷이서 자주 어울리다가 기회가 되면 재미난 일도 함께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남편만 동의하면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넷이서 만나 분위기가 좋으면서 자연스러우면 함께 재미난 일을 만들어 보자고 말하고선 헤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넷이서 만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말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밖에서 식사하고 이후에 친구 집으로 가서 분위기 좋으면 재미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친구의 목소리는 너무 좋아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친구에게 사라고 했더니 걱정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금요일 저녁에 넷이서 일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으며 술은 청주를 마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와이프들에게도 술을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 친구네 집에 가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때 친구가 조금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서 저는 친구에게 귓속말로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우리에게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돈도 꼬박꼬박 잘 모았다 보니 집도 예쁘게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저하고 와이프는 서재방으로 들어갔고 친구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오늘 한번 친구랑 재미난 일을 해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서재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며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각자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재미난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 부부는 안방에서 자고 있고 서재방에는 제 와이프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방으로 들어가자 와이프가 집으로 가자고 해서 곧바로 친구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어제 재미있었어라고 묻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와이프가 별다른 말이 없어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너무 좋았다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자고 말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함께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넷이서 만나 지난번과 비슷하게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와이프는 친구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이프가 저에게 더 이상 넷이서 만나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알았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일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부부 동반으로 또 만나자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와이프가 몸이 아파서 당분간 넷이 모이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알았다고 하면서 다음에 꼭 넷이서 모이자고 해서 저도 말로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오전에 친구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있는 곳 근처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약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친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저에게 남편에 대한 불평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든 점이 있더라도 양보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 와이프는 저에게 지난번에 너무 좋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또 모이는지 물어보길래
제 와이프가 몸이 아파서 당분간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와이프는 우리끼리라도 모이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남자로서 욕구가 넘쳤지만 유혹을 뿌리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와이프에게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와이프는 금방 눈치를 채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와이프에게 오늘 둘이서 점심 함께 한 것은 친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넷이서든지 친구 와이프랑 둘이서든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일 벌리는 것은 싫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먼저 양보하시고 절대 이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넷이서 모이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시고 둘만의 좋은 부부관계 유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